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와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이른 아침 활기찬 바다 내음을 물씬 풍기는 현장이 바로 부산 공동어시장이죠. 새해를 맞아 열린 첫 경매이기에 올 한 해 풍어를 기원하며 희망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국내외 경제 상황만큼이나 올 한 해의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소식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와 바쁜 손짓. 2019년 새해 첫 수산물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어민들도 현장에 참석해 경매 열기를 북돋웠고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어획량 감소와 함께 위판액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천억 원을 훌쩍 넘긴 위판액은 지난해 2,7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원래는 좀 더 위판을 하려고 했고 직원들과 다 합심해서 한 3천억 이상을 돌파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낙후된 경매 현장을 바꾸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수년째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특히 사장 선출마저 계속 무산된 데다 이주학 사장마저 승진 비리 혐의로 구속돼 공동어시장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이 5개 수협의 전념물이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시민을 위한 어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합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공동어시장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차기 사장을 조기에 선출하고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경영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여야 부산시당이 새해를 맞아 오늘 첫 인사회를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의 변동성이 크고 또 미국과 북한 등 주변 정세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지방의원들은 중앙공원 충원탑 참배로 2019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이어 민주공원에서 민주열사들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하고 담배식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를 현장 시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초량동시 당사를 이달 중에 시청 인근 연산동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바꿔놨더니 뭔가 좀 바꿔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이 손톱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산시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자유한국당은 시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19년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부산시정 정상화를 기초로 내걸고 정부 여당의 경제 실패론에 대해서는 더욱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 동영상 채널과 시민 토론회를 적극 활용해 등 돌린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지금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일입니다. 민중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도 신년 인사회를 열고 거대 양당 중심의 현재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없는 올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시정 운영의 중간평가, 보수정당의 재편과 지지율 변화 등을 놓고 그야말로 치열한 민심 잡기 경쟁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2019년 신년 인사회를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 각계 인사와 상공인 600여 명이 참가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부산 지역 경제에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올해 상공계의 10대 과제로 가덕 신공항 재추진과 2030 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리조트 유치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부산 MBC는 신년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기해년 새해 저희 부산 MBC는 창사 60주년을 맞습니다. 민방의 효시사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긴 세월 애환을 함께 해온 부산 MBC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도 방송사로서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1959년 4월 15일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올린 부산 MBC. 창사 초기부터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왔고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군 사망 사건 생중계로 들끓는 민심을 전국에 알려 4.19 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3월엔 지역방송국 최초로 HD 방송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엔 초고화질 UHD 방송을 차질 없이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초창기 열정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대표 프로그램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60주년 특집으로 남극편을 선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은 세종기지 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저희가 좌충우돌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차별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세종기지 대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진 혁명, 부마항쟁 40년 2부작 방송을 마련해 부산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 MBC는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과 동행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과 1인 미디어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강화합니다. 부산 MBC 창사 60주년을 맞이해서 축하드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뉴스를 접하는데 그런 쪽으로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 부산 MBC는 부산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의제를 적극 발굴하는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 MBC가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라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담긴 북항에 신사옥 착공을 준비하며 북항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어갑니다. 부산 MBC는 지난 60년간 지역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부산 시민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로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새해 첫날 밤 한 50대 남성이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을 구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몸이 불편한데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이웃을 구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초량동의 한 주택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 안엔 68살 원모 씨가 고립된 상황. 화재 현장을 지나던 53살 장원갑 씨는 창틈으로 구조를 요청하던 원 씨를 발견하고 이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무통을 밟고 올라선 뒤 방범창을 뜯어냈고 온 힘을 다해 원 씨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람이 손잡고 힘들어가지고 있었길래 그냥 창문 이 문을 열어본 게 흔들어 본 게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래 본 게는 사신문을 이제 돌로 이래 때려가지고 사신문 뜯어내고 그분을 얻고. 수년 전 일터에서 팔을 다쳐 후유증을 앓아왔고 최근엔 다리 수술로 걷는 것조차 불편한 처지였지만 장 씨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행인에게 부탁해 119에 신고를 했고 옆집으로도 뛰어가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원 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 지나가서 뭐 일단 누구나 해석인데 사람이 없다 본 게는 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빠도 뭐 일단 사람 먼저 구하고 나서 보자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장 씨의 용감한 행동이 소중한 이웃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 M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10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불편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건 최근 경찰의 자정 노력과도 직결돼 있죠. 그런데 이 부산경찰청이 정작 비위 경관에 대한 신병 처리 부분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밤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옷을 벗은 채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시경에 근무하던 경찰 간부 A씨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경찰은 10년 동안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의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0명, 성추행이 5, 성희롱이 4, 성매매가 1명입니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1명, 팀장급인 경감, 간부인 경위가 각각 3명, 나머진 경장 계급입니다. 8명에게 파면, 해임, 정직, 강등이 내려졌고 나머진 감봉, 견책에 처해졌습니다. 문제는 비위 경관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부산경찰청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확인된 주요 비위 사건은 9건.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물었습니다. 징계 결과까지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정보 공개 거부가 가능할까?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위 경찰관의 이름 등 개인 정보 공개가 꺼려지는 거라면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금정구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내 승강기가 4층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승객 등 10명이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승강기 문을 개방해 전원을 구조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포 종합버스터미널 측은 승강기 관계자를 불러 수리와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집 12시간 의무 보육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육교사들이 반발하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보육교사의 긴급 수급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따로 신청을 받아 시행을 미루도록 하고 보조교사를 지난해보다 840명 늘려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희망에 따라 초과 근무수당이나 전담교사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전담교사 8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자성고가교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성고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성고가교는 지난 1969년 건설된 부산 최초의 고가교로 시설 노후로 인한 철거 여론에 따라 민선 7기 시민정책